아여 반갑습니다. 리뷰형입니다. 10년을 달려온 MCU의 인피니티 사가 스파이더맨 파프로멈으로 최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캡틴과 아이언맨은 각자 최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페이즈 3까지 종료됐는데요. 하지만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블은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향후 마블의 10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케빈 파이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MCU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의 말대로 마블 페이즈 4는 2020년 개봉 예정인 블랙 위도우, 이터널스, 닥터 스트레인지 2, 블랙팬서 2,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그리고 샹치까지 이렇게 6개의 영화가 공식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르미르에서 가슴 아픈 끝을 맞이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야기가 아닌 과거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데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드러났던 레드룸에 관한 이야기, Pretending to fail. The ceremony is necessary for you to take your place in the world. I have no place in the world. 그리고 부다페스트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참고로 아이언맨 1편의 빌런 오베디아 스탠이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도 있죠. 두 번째 영화는 이터널스입니다. 영화 이터널스는 마동석 배우가 출연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죠.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아직 캐스팅 확정 소식은 없는데요. 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터널스는 셀레스티얼 때문에 유전자가 변형된 종족 이터널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랜 시간 다양한 곳에 존재해온 장수 종족이기 때문에 영화에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MCU 세계관의 기원이나 타노스의 과거나 지구의 과거까지 다룰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넓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주로 가오갤이 맡아왔었는데 앞으로는 이터널스가 그 짐을 덜어주겠어요. 블랙팬서 1편에서 킬몽거의 도전을 잘 받아내고 다른 부족장들의 신뢰를 얻어낸 티찰라. I never yielded. I am not dead. 블랙팬서 2편에서는 인근 국가 나루비아의 잔다 공주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마블의 물매니저 네이머가 등장한다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엔드게임에서는 오코예가 대서양 해저지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대사가 바로 네이머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케빈 파이기는 그럴 수도 있다 라면서 애매한 답변만 남긴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케빈 파이기는 네이머를 여러 차례 언급했었고 네이머의 등장은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얼마든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도 되겠죠. 게다가 아이언맨 2에서는 네이머의 나라 아틀란티스의 위치가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톤이 뒤로 보이는 동그라미 쳐진 장소, 저곳이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네이머에 대한 떡밥은 한 가지 더 있었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초반에 임무를 수행했던 배의 이름이 레무리안 스타인데요. 코믹스에서 레무리안은 아틀란티스의 라이벌 국가 이름입니다. 하지만은 마블 영화에 네이머가 나오려면은 한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요. 네이머의 배급권이 바로 유니버셜에 있다는 겁니다. 헐크의 배급권 역시 유니버셜에 있어서 헐크가 솔로 무비 대신에 어벤져스, 토르 3편처럼 다른 캐릭터, 다른 영화에만 함께 출연합니다. 네이머 역시도 코믹스의 앙숙관계인 블랙팬서의 솔로 무비에 등장을 준비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체드윅 보스만은 마블하고 5편의 계약을 했는데요. 시빌워, 블랙팬서, 인피니티 워하고 엔드게임 이렇게 4작품에 출연했으니까 계약상으로는 블랙팬서 2가 마지막 영화가 되는 셈이네요. 그리고 이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루가 되어버린 블랙팬서 때문에 와칸다의 왕좌는 5년 동안 공석이었을 텐데 그동안 와칸다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치적인 위협들 상당히 많았겠죠. 블랙팬서가 와칸다에 돌아왔을 땐 또 얼마나 바뀌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마블이 준비하는 네 번째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 2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닥터 스트레인지 2의 루머 역시 네이머하고 엮여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바로 이건데요. 스콧 데릭슨 감독이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렸다가 황급히 지웠습니다. 일부러 흘린 건지 실수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닥스 뒤에 네이머가 있다는 겁니다. 마블이 이곳저곳에 네이머를 등장시키고 싶어한다 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네요.
파프로몸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행방을 물었던 피터, 마리아 힐로 변했던 소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닥스는 바쁘다. 닥스가 왜 바빴냐? 네이머 만나러 가느라 바빴다 라고 예측해볼 수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닥스 1편에서는 모르도가 흑화됐었으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모르도가 빌런으로 등장하는 시나리오, 이게 가장 유력하겠죠. Last, what's wrong with the world? Too many sorcerers. 자, 5번째 영화는 아스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3입니다. 가오갤은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토르를 동료로 얻게 됐기 때문에 토르의 이야기, 아스가르드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엔딩게임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사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모라도 찾아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오갤2 쿠키 영상에서 나왔던 소버린 제국의 아담 워록, 이 얘기도 해야 되고, I think I should call him Adam. 로키의 주인공이죠. 실베스타 스텔론의 라바저스 이야기도 해야 돼요. That it took the tragedy of losing Yondu to bring us all together again, but I think he'd be proud knowing that we're back as a team. 이 모든 얘기를 다 하려면은 가오갤 4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5든 6든 나와만 준다면 계속 보긴 할 텐데요. 어쨌든 가오갤은 이터널스와 함께 우주적인 스케일로 노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블에서 향후 우주적 존재,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가오갤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네요. 페이지 4의 마지막 영화는 MCU 최초의 아시아 히어로 샹치입니다. 샹치는 푸만추라는 빌런의 아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살인무술을 배우면서 크다가 아버지의 악행을 알고는 스스로 독립하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죠. 샹치에서는 토니를 납치했던 조직이죠. 펜링즈가 등장한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마블 블루레이 시리즈에 수록됐던 마블 원샷 얼 헤일 더 킹에서는 실제 만다린이 따로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죠. You see, there's somebody who wants to meet you. Done it. 케빈 파이기는 앞으로 만다린이란 캐릭터를 다시 쓸 계획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마 만다린의 아들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워머신이 어벤져스 1편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팬린즈랑 싸우느라 바빠서 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워머신하고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So I take the tank, fly it right up to the general's palace, drop it at his feet. I'm like, boom, you looking for this? 워머신이 자주 쓰던 이 드립의 근원이 팬링즈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마블 페이즈 4를 맡을 6편의 영화 말고도 캡틴 마블 2, 앤트맨 3, 그리고 스파이더맨 3까지 이미 제작이 기정사실화된 영화들도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앤트맨 3인데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그리고 엔드게임 덕분에 양자 영역과 다중우주에 대한 떡밥들이 앤트맨 3에서 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의 양자 영역에서는 어항 속의 도시같은 문명도 확인됐는데요.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양자 영역에도 문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양자 영역에서 제니 반다인이 수십 년을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초능력을 또 어떻게 얻었는지, 피입자, 양자 영역, 시간의 소용돌이 등등 풀지 않은 떡밥이 차고 넘칩니다. 추가적으로 케빈 파이기의 언급에 따르면요, 영 어벤져스가 결성된다면 스콘랭의 딸 캐시랭이 앤트맨 같은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트맨 시리즈의 팬들은 당분간 소식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캡틴 마블입니다. 캡틴 마블은 우주 전체를 지키는 만큼 그 스케일이 정말 크고요. 캡틴 마블 1편에선 그녀의 과거를 다뤘던 만큼 앞으로 미래에 보여줄 행보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다면 로난과의 전쟁을 다룰지도 모르고요. We'll be back for the weapon. 캡틴 마블의 다음 타겟 슈프림 인텔리전스와의 대립을 보여줄 수도 있겠어요. I'm sending you with a message. Tell the Supreme Intelligence that I'm coming to end it. The war, the lies, all of it. 캡틴 마블 1편에서는 스크롤족이 첫 등장하기도 했고 우호적인 관계도 유지했으니까 스크롤들이 어디서 어떻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그 떡밥을 풀어줄 가능성도 있겠어요. 일각에서 들리는 소문에는요, 캡틴 마블 2편에선 마이클 코르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 마이클 코르박은 신체를 개조해서 사이보그가 된 다음 그랜드마스터, 갤럭투스 등의 힘을 모두 흡수해서 우주적 존재가 된 캐릭터입니다. 코믹스에서는 가오갤, 어벤져스 등의 히어로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절대 못 이길 만큼 강력한 캐릭터인데요. 이런 상대를 캡틴 마블 혼자서 상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 사가에서는 타노스, 그리고 향후 10년의 최종 빌런은 코르박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파워의 강함만을 따지고 보면은 코르박도 세기는 한데 코믹스 매니아들의 빌런 인기 순에서는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코르박이 주연으로 나왔던 코믹스도 적은 편이고요. 이런 몇 가지 현실적인 사실 때문에 루머는 그냥 루머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스파이더맨 3편인데요. 계약상으로는 톰 홀랜드의 MCU 마지막 영화기도 합니다. 파프로몸에서는 피터의 정체가 전 세계에 공개되고 심지어는 누명까지 쓰게 됐죠. 피터의 앞길에는 정말로 고된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파프로몸의 존 와츠 감독은 스파이더맨 3편의 빌런으로 크레이븐 더 헌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는 닥터 옥토퍼스, 일렉트로, 샌드맨, 벌처, 미스테리오와 함께 시니스터 6의 멤버 중에 하나인데요. 스파이더맨의 헤드샷을 정확히 날리고 무덤에 묻기도 했던 스파이더맨의 숙적 중에 숙적입니다. 물론 스파이더맨 1편의 쿠키 영상에서는 벌처 그리고 스콜피언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빌런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겠죠. 여기다가 크레이븐이 추가될 수도 있겠고요. This little spider friend? And I heard a rumor. You know who he is? If I knew who he was, he'd already be dead.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봉할 마블 영화들, 마블의 10년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블과 디즈니가 제작 중인 마블 드라마들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